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미국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03년 모든 비행기들의 조상인 동력 비행기를 제작하여 비행에 성공시킨 미국인 라이트 형제를 말합니다. 최초의 동력 비행을 했다고 알려졌으나 라이트 형제보다 2년 앞선 1901년 8월 구스타브 화이트 헤드가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아버지 밀턴 라이트는 목사였으며 어머니는 수정 개설은 코너입니다. 가게는 부계가 영국계 미국인이며 네덜란드계 미국인, 모계가 독일계 미국인 및 스위스계 미국인입니다. 위인전에서는 흔히 서민 출身사들은 그들이 세상은 대단한 명문 자본가 출신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 셋 사람도 셋째 나이트 형제 일부와 넷째 동생 나이트 형제 동생 오빈을 도왔습니다. 실질적인 비행기 제조에 나선 이 두 사람의 이름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남매는 이미 어릴 때 눈썰매 경주 시합에서 계절썰매로 우승한 등 머리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버 오빌 나이트 형제를 제외하며 자금 지원만 했다고 알려졌지만 캐서린이 비행기 동력 전달 방식을 체계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비행기 개발 초기에 나머지 3남매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때 5남매는 지역 신문사를 경영하면서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메이저 대기업 신문사의 진출로 파산하여 자전거 가게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설과는 달리 그다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기계 안구 가게도 같이 하면서 작은 글라이더 노래를 즐기면서 크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독일의 오토 리엔탈 말이 글라이더로 하늘을 날았다는 소식에 자신들도 연구하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릴리엔탈이 글라이더 시험 병 중 도핑에 의해 추락한 것을 알고 글라이더 말고 다른 것은 안 될까에 비행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연구만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국 스미스 소년재단 과학협회를 찾아가 전문적인 과학자들에게 여러 정보를 듣기도 하며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올버 오빌 라이트 형제는 주로 비행기 연구 및 개발, 시험 비행에 나서기도 하고 론스와 토마스가 자전거 가게와 기계 연구 가게를 맡고 캐서린 초등교사로 돈을 벌어서 연구 자금을 보태줍니다. 여러 연구와 같이 바람의 크기 및 일정 속도의 바람이 부는 곳을 찾아 헤맨 끝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던 당시 인구 100만도 안 되는 작은 마을 키티 호크로 찾아갑니다. 그곳을 연구 거점으로 삼아 3년에 걸친 온갖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1903년 12월 17일 프랑스계 글라이더 조종사이자 비행기 연구관인 옥타브 사니트를 포함한 완전 요원 5명이 보는 자리에서 라이트 형제를 태운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 1호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첫 시도에 12주 동안 짧은 비행을 해서 라이트 형제는 비행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최소 100m는 날아야 한다. 비행 성공이고 그 미만은 비행도 아니다. 단순한 점프일 뿐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가 되어서야 1분 동안 260m를 날아서 비행에 성공하였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 성공 소식을 목사인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보를 쳤다. 정보 담당자의 친구였던 기자가 이 소식을 듣고 기사를 내면서 이들이 갑자기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비행 사실은 대중들을 흥분시키지 않았다. 보통 이 인재를 잘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독립비행 이후의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비행이 성공했다는 소식에 미국 과학계는 축하보다는 희가 질투를 보였다. 형제를 방해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라이트 형제가 직접 제자가 카란친까지 구했던 세몰 랭글리 박사였다. 그는 서미소년과학협회 간부를 역임할 정도로 당시에는 명망 있는 학자 중 하나였다. 글라이더 비행기에 성공한 랭글리는 이미 1897년부터 독립비행기 개발에 힘을 기하려고 왔다. 무명의 아마추어 형제들이 자신을 제치고 독립비행기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였다. 하필이면 1899년 라이트의 형제가 랭글리 박사를 찾아와서 가르침과 자문을 받는 와중에 독립비행기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랭글리 박사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형제들이 무단으로 훔쳐갔다며 이를 분노했다. 특히 1903년 12월 나흘에 전 랭글리 박사는 독립비행기 시험 비행에 나섰다. 그러나 추락한 적이 있었다. 라이트의 형제가 성공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 정작 라이트 형제의 방식과 랭글리 박사의 방식은 달랐다. 랭글리 박사는 시나 비행선을 점거하던 다른 도전자들과 다를 게 없었지만 라이트 형제가 참가한 것은 산막과 무리였다. 사실 라이트 형제는 세멜 랭글리에게만 지식을 얻는 것도 아니었다. 글라이더 연구가인 독일 로토 릴리엔탈 같은 사람들도 라이트 형제에게 영향을 줬다. 솔직히 말하자면 세멜 랭글리가 발과한 이후도 라이트 형제가 제자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쟁자였기 때문이다. 사실 토마스 에디슨도 경쟁들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협력 및 도둑질을 하기도 하였다. 서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들은 계속 여러 단점을 고쳐나가면서 개량된 비행기를 만들었다. 1905년에 이들이 플라이 1호기와 2호기의 비행기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량된 플라이 3는 선의 방향 전환, 원운동, 팔자 비행이 가능하였다. 30분 이상 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름에도 스미스 소년 베른라이트 형제가 도용했다고 봤다. 정계 재계 학계 인맥의 라이트 형제가 흑색 선전을 계속하였고 이런 여파로 인해 이들이 만든 비행기는 팔리지 않았다. 하다못해 이들은 미 육군 측에서 시험 비행도 여러 번 했지만 육군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략 유럽이나 아르헨티나 심지어 오스만 제국이나 일본 제국에서까지 관세력에 관심을 보이며 생산 공장을 차고 아예 만들자고 조건을 제시하며 유혹하였다. 그런 가운데 라이트 형제를 꾸준히 지지하던 옥타브 사네트가 초국이었던 프랑스에서 열심히 이들을 알렸고 동력 비행기에 대한 그걸 홍보한 끝에 결국 1908년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기 공장을 만들게 됐다. 미 육군은 제시한 시험 비행을 성공시키면 구입하겠다고는 조건을 제시하여 시험 비행을 성공시켰지만 그럼에도 여러 조건이 안 맞는다면서 거부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생산해 주려고 하지만 결국 공짜는 없다는 듯이 제조 기술이 유출되어 버렸다. 이 일로 프랑스는 독자적인 비행기 제작에 들어가고 더더욱 새로운 기술 등에 여러 번을 놀아가면서 라이트 형제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 게다가 이때 앞서 말한 디몬가의 최초 발명 여부가 논쟁거리가 되었으며 10년간 스승이자 친구였던 옥타브 사네트가 기술 유출에 연루된 게 드러나서 라이트 형제와 사네트는 엄청 다툰 후에 결국 갈라섰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글렌 키티스
라는 후보를 소재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어느 정도 비슷한 기술로 비행기에 특허를 낸 후에 공장을 차렸다. 오히려 라이트 형제가 자신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소송과 선동을 하며 라이트 형제를 부인을 하고 몰아붙였다. 최근의 업계도 조국이 밀고 있는 커티스 주장에 종조했다. 많은 사람들도 커티스에게 라이트의 형제를 향한 반박하는 논제에 떨어진 바람에 온전히 라이트 형제가 온갖 고생을 하였다. 기나긴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을 맡았던 것은 라이트 형제의 행인 일부였다. 잦은 여행과 재판으로 인해 건강에 쇠약하였다. 1910년 보스턴 사업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장티푸스기를 진단을 받았다.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다 회복했다를 반복하다가 끝내 45시간 한창 나이에 죽었다. 그러다 1914년 미국 상급 법원에서 겨우 라이트 형제가 무고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거는 언론과 사회에서 라이트 형제가 기술 독점을 위해 커티스를 괴롭혔고 재판을 유리하게 커티스의 기술을 더 빼앗아 탐욕을 부린다라고 기사를 하여 맹비난을 퍼부었다. 커티스의 항하 소송을 고생한 라이트 형제에게 이제는 커티스를 괴롭힌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때였다. 조국에서의 부대적하고 라이트 형제가 일본의 죽음으로 슬픔과 철명이 빠진 라이트 형제 동생 오벨은 다른 형들인 로렌스 토마스와 같이 미국을 떠난다. 슬픔을 떨쳐가지고 그런 비행기 행사에 전력을 다했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연구를 하였다. 프랑스, 미, 독일, 영국, 네덜란드와 멀리 아르헨티나를 오고 가면서 비행기 연구를 하였다. 라이트 형제의 동생 오벨은 1918년도에 1911년 모델 B형을 마지막으로 조종하고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여러 항공위원회에서 우대받으며 유언일 활동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나사도 있었으며 28년간 묵묵 담았으며 1928년 오랜만에 미국으로 돌아온 라이트 형제 동생 오벨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린 불구 대천 운수 커티스가 40%로 부도에 빠지자 그가 모은 돈으로 커티스의 생산 공장을 인수하면서 복수에 성공한다. 이것이 바로 1929년 7월 5일 출범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데이비슨에서 본사를 두고 지금도 운영 중인 커티스 라이트 사이다. 마음 같아서는 라이트 커티스라고 짓고 싶었겠지만 커티스가 자신과 결혼지가 1년 됐어도 그간 비행기 개발 관련으로 마케팅을 훨씬 많이 해온 쪽은 커티스였다. 그에게 비행기 하면 커티스라는 이름이 대중에 많이 알려졌다. 라이트 형제 동생 오벨은 커티스 이름을 앞에다 두는 것이 인지도와 점유율 면에서 훨씬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일부러 자기 이름을 뒤로 양보하였다고 한다. 베르 라이트 형제를 사기꾼으로 몰며 소송을 남발하던 커티스는 회사마저 넘어가자 어느 날 비컨커하였다. 오래 못 가 1930년 화병으로 죽었다. 그간 해온 행보를 해보면 인과응보다. 일세는 커티스가 랭글리 박사처럼 죽을 때 후손들에게 라이트 형제를 무너뜨려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만 확실치 않다. 커티스의 비행기 공장을 넘겨받고 그간 잃었던 레이얼티도 인정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다. 라이트 형제 동생 오벨은 미국이 자신들을 외면한 것을 잊지 않았다. 심지어 오벨은 1933년 커티 호크의 세계 최초 독립 비행기 기념을 세우고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도 주로 유럽 측 자금으로 지급 정도였다. 세월이 지나 1943년에 비행 최초로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미국에서 조철하게 하였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영국 같은 나라는 정신이 없었다. 이젠 로렌스와 토마스 게세른과 같은 다른 행자들도 모두 죽었기에 홀로 자리에 참여한 오빌, 나이트 행제와 동생 오빌은 인터뷰로 할 말로 여전히 미국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유럽 각지에서 오빌이 세상 없는 일부 형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주고 명예시민, 명예교수, 명예학자 자리를 주며 인정하였다. 라이트 행제의 대통령 비행기인 플라이어 일은 바로 영국 자연사업 박물관에 전시되었는데, 라이트 행제 동생 오빌이 스스로 영국에 임대 기증한 것이었다. 단 조국인 미국에서 원한다면 언제라도 물려 돌려준다는 조건을 따라서 언젠간 미국이 자신들을 알아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1943년 4월 19일 궤도 항공사의 퀴드 컨스텔레이션 두 번째 생산물이 캘리포니아주 버벙크에서 워싱턴까지의 거리를 7분으로 집하였다. 이 비행기를 조종한 사람 중 한 명이 하워드 휴지였다. 돌아온 도중 이 비행기는 라이트 비행장에 멈춰섰고 오빌은 생애 마지막 비행을 하였다. 잠깐이나마 조종권도 잡았는데 이 비행기 날개 길이가 내가 처음 날았던 데보다 길어졌다 라는 말을 남겼다. 우리 형제는 세계의 번영을 가져다 줄 발명품을 원했으나 우리가 틀린 것 같다. 물론 나는 우리 형제의 항공기 발명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 시초련 파괴의 원인 중 하나인 나보다 슬플 수 없을 거다. 나는 항공기가 마치 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불로 인한 모든 끔찍한 피해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만 그 불로서 할 수 있는 수천 가지 좋은 일을 생각하면 인류 전체에게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1940년 10월 17일 나이트 행제 오빌이 죽었다. 3개월 전 에그가 벨 X1 실험기를 타고 음속 장벽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라이트 행제 동생 오빌은 미국 공군의 특별 초청으로 이것을 유관으로 보았다. 1948년 1월 30일 오빌은 과양 오히어주 데이턴시에서 눈을 감았다. 향년 76세, 첫 비행을 한 지 44년 만이었다고 한다. 이상 최소화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행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